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금과 옥조같이 상향식 경선이 최대의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성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 예외 없이 상향식 경선을 해야 되겠다면서 영입도 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진성 당원이 저절로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 같으면 당원들이 모든 것을 뽑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국의 당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자발적인 헌신적인 당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구에 가게 되면 자영업을 하거나 뭐 이러는 분들이 정당 근처에 포진하면서 정당 간부직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해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 주변으로 정치 브로커인지 뭐 정치적 알선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정당의 구조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역사회에서 정치판에 얼쩡거리는 분 중에 참 문제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번 가본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은 두 번 다시 얼쩡거리려고도 안 하는 일도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진성당원은 종북적인 색깔이 확연한 통진당만 올바로 된 진성당원이 60-70%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도 유령당원 논쟁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죠. 지금 새누리당을 강타하고 있는 유령당원 문제를 새누리당이 제대로 해명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그러느냐. 새누리당은 지금 지역에마다 상향식 경선을 100%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국민 70%, 당원 30%를 여론조사해서 전화로 지금까지는 뭐 안심번호 그러니까 안심번호 국민 경선을 하겠다는데 과연 안심번호 전화로 할지도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심번호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것이 확인된 이 모바일로 한다라는 것인데요. 과거에 유선으로 하다가 안심번호를 한다는 것은 유선으로 할 때는 뭐 착신자 뭐 이런 어떤 착신전화 이런 걸 많이 둬가지고 어디에 전화를 걸든 한 전화로 오게 해서 이 여론조사에서 이 자기 쪽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공작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통진당도 관악을 해서 그런 거 저런 거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후보 교체되고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유선전화로 안 받기 때문에 안심번호 이 국민 경선을 모바일로 하겠다는데 자 모바일을 확실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하겠다라는데 주소가 근본적으로 같자면 당원 명부에 있는 당원 명부에는 그 지역의 출신의 지역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명부에도 그 지역 출신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닌데 위장 전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애초에 위장 전입이라면 안심번호로 하든 유선전화를 하든 뭐 당원이든 국민이든 전부 가짜로 여론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100명이 위장 당원이 있다면 여론조사 비율에서 3%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새누리당의 각 지역별로 책임당원 당비를 6개월 이상씩 내고 한 번 이상 1년에 이 당의 행사에 참가한 사람은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1000명에서 2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있고 책임당원이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30%는 책임당원한테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책임당원이 일찍 6개월 전부터 위장 전입해서 이렇게 가짜로 유령당원이라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지역 구민도 아닌 사람이 주소만 옮겨놓고 한 집으로 이랬다면 이렇게 이루어진 상향식 경선은 전부 조작 아닙니까? 여론 조작이죠. 그렇다면 여론조사 경선을 상향식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어서 유령당원을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유령당원 한마디로 등재를 한 의도적으로 한 당의 위원장이든 의원이든 지역의 예비후보든 그 사람은 출마 자격을 영원히 박탈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면 새누리당의 상향식 경선은 끝난 이후에도 불복 사태를 이을 것이고 상향식 경선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보이는 조작 경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사로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 유령당원 문제를 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원 명부를 손질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전수조사하라 했죠. 그래서 유령당원은 해당 지역구에 살지 않으면서 경선 참여를 목적으로 이름만 옮겨놓은 사람인데요.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경선을 통해서 지가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예비후보는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원 명부를 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 갈 거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제는 책임 당원을 한 대도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예비후보가 6개월 전에 미리 가가지고 이 유령 당원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령 당원 문제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김무성 대표는 어제 일부 지역에서 수십 명이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한 게 발견됐기 때문에 전부 차단해서 바로 잡겠다 이랬는데요. 그리고 황진화 사무총장은 실제로 이 전수조사를 12월부터 해오는데 상당수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당원이다. 그래서 확인 작업을 1월 말까지 마쳐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하겠다 이러는데, 자, 정말로 새누리당이 공정한 경선을 할 의사가 있다면 당원 명부를 상대 라이벌한테도 다 제공해야 됩니다. 예비 후보자들한테 당원 명부를 전부 공개를 해서 예비 후보자들도 당원 명부에 있는 당원이 진짜 현지에 거주하는 당원인지 아닌지를 라이벌들이 검토하게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당의 의원이고 당의 당협위원장인데 당에서 이걸 조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누가 할 겁니까, 이 조사를? 정말로 새누리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제3의 용역업체, 객관적인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그 지역에 가서 2,000명쯤 되는 당원을 전부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 라이벌 예비 후보들 보고 당원 명단을 공개해서 찾아봐라. 이래서 하나라도 넣으면 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들을 출마를 시키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상향식 경선이 처음부터 조작을 가는 것을 지도부가 방치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 앞에는 상향식 경선이라고 그렇게 오픈 프라이머리식 가까운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조작된 당원 명부를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고요? 자, 이걸로 했을 때 이제 국민 70%한테 돌리는 전화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심번호 국민경선도 그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새누리당은 어떤 방식으로 안심번호 국민경선을 할 것인지 지금 밝혀야 된다고 봐요. 자,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어제 대구시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시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서 당부 미납자 확인을 거쳐 당원 명부를 최신화했는데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복 주소가 나타나면서 재차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에 문제된 지역에는 300명도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300명도 넘으면 9%입니다. 자, 대구 지역의 한 예비후보자는 책임 당원 중에 지역구 거주자가 아닌 서울 거주자가 100명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당에 당원 명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후보자가 발견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하고 싸우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비리를 자기가 깔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그걸 잡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지역에서 기반들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새누리당은 이 시점에서 전 지역별로 예비후보자를 다 불러서 당원 명부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라는 서약서를 받고 유출을 했을 때는 고발당하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예비후보자들이 전부 찾아내도록 해야 올바른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지 당에서 적당히 알아보겠다고 하면 그거는 기존의 상향식 경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조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심각하게 상향식 경선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가 아닌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김무성 대표는 당원 모집에 불법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한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서 수십 명 주소를 옮기고 당원에 가입한 사례를 전부 차단해서 조치할 거다. 아니, 있을 수 없다면서 또 차단해서 조치할 거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새누리당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전 대통령이 결단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뽑게 되면 지금 전망으로는 80% 후반대에서 90%까지 현역과 당협위원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이 나는 이런 가짜 유령당원에 의해서, 나는 여론조사 조작에 의해서 당했다고 일체히 소송이 나가면서 언론이나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상향식 경선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제도였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면서 비판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야당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유령당원 전수조사 그리고 이 당원 명부의 100% 공개,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이 검찰을 시켜서라도 수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가게 되면 그 후유증이 당을 붕괴시킬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 정말로 많이 적발된다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어차피 선거구 획정도 안 하고 일부러 뒤로 끌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한두 달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요. 책임진 사람은 책임지고 총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